여러분, 금융계 탄식 정상이 아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금융산업은 정상이 아니다. 예. 이대로 가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완전히 그냥 쓰겠습니다. 개박살 난다.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금융업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아예 4 내지 5%로 정해줬습니다. 정해줬어요. 올해는 여러분, 올해는 5 내지 6%였잖아요. 5 내지 6%를 내년에는 4 내지 5%로 아예 정해줬다니까요. 이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건 뭐야 도대체? 정부가 매출 목표까지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어디 갔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1등, 2등, 국민은행, 신한은행, 3등, 4등, 하나은행, 우리은행, 너네들이 대출을 얼마만큼 해? 이렇게 정해준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나?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예요. 자유경쟁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너는 얼마를 대출해줘? 너는 얼마를 대출해줘? 이렇게까지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요. 금융산업이 국유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유화될까? 최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이 됐다. 무슨 얘기냐? 누가 정해준다고 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자율에 맡기는데 5 내지 6% 아니 4 내지 5% 안에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여러분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반려하는 거예요. 계속 반려하는 거예요. 계속 반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반려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정부 입맛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부 입맛대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다 못해 이제는 정부가 직접 관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까요?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진짜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출발한 인터넷 은행들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은행들은 기존 은행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대출 금액 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대로 그냥 규모대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 규모대로 가만히 있어라. 규모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말입니다. 은행 자체는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1금융권만 이런 게 아니에요. 2금융권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도 정부가 아예 목표를 정해줬어요. 올해는 21.1%, 내년에는 10.8%에서 14.8%까지만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대출 계획서, 은행 운영 계획서를 집어넣으면 계속 반려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그런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 웃긴 게 어떻게 되나 하면요. 저축은행한테도 대출 목표치를 정해주는 거고요. 1금융권에게도 대출 목표치를 정해주는 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대출 목표까지 정해주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죽했으면 금융계 인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은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독이다, 독.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계에서는요, 이대로 가면 금융의 경쟁력, 이게 여러분, 산업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누군가는 대출을 내려주고 누군가는 대출을 올려주고 누군가는 대출 금리를 또 올리고 누군가는 대출 금리를 낮춰서 소비자들의 어떤 다양한 이용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전체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참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게 관치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은행에다가 내놓은 것을 보면요. 고신용자 대출 증가율을 고신용자 콕 집어서 여겼어요. 고신용자 대출 증가율을 연 4.5%가 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아니 은행의 금융권의 기본은 신용인데 신용자에게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자제해달라니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씁니다. 돈 없는 사람 돈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소득이 있어야 돈을 쓰는데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못 쓰는 와중에 말입니다. 고신용자에게도 돈을 안 해준다. 고신용자는 돈이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용을 잘 관리했다는 뜻은 돈을 빌렸다 갚는 일을 아주 잘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더 많이 대출해주고 더 많이 이들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여러분 그들이 소비시장을 일으킵니다. 소비시장을.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소비시장이 무너집니다. 소비시장. 소비시장이 무너지면 여러분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는 최악으로 갑니다. 최악으로. 그러니까 금융관계자들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고성범 위원장이 처음 금융위원장이 됐을 때 소신이 있어서 잘할 거다. 부하들의 신망도 좋고 후배들의 어떤 감화평도 좋아서 소신 있게 잘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제가 기회를 준다는 게 좀 어줍지 않긴 하지만 제가 쉽게 말하면 정책을 비판을 별로 안 했어요.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융에 이게 자립성마저도 해치고 관치로 돌아서고 금융을 국유화시키는 느낌까지 가져갔다는 것은요. 진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금융권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금융산업의 대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진짜 제가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것은요. 이게 상처가 나면요. 그 상처가 난 곳을 도려내든지 아니면 집중 치료를 해서 그 상처를 쉽게 말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질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는요. 상처가 난 곳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찢어진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소화제 먹고 있어요. 소화제 먹으면 건강 좋아지면 돼. 비타민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머리 아프다고 타이레놀 먹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났습니까? 상처가 그대로 있든가 자꾸 덧날 가능성도 있어요. 덧날 가능성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상처가 덧난 거예요. 그 상처가. 다친 그 상처에 먼저 치료를 하고 원인 제거를 해내야 되는데 자꾸 변죽만 울르니까 우리 경제 전체가 지금 망가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금융계 인사가 정상이 아니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경제 전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봐요. 통화정책도 지금 집값 내리고자 금리 올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출 규제는 또 왜 그렇습니까? 이 금융 쪽 아니에요. 금융 쪽도 인위적으로 저렇게 관치를 해버리니까 금융산업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망가진 건 예전역에 오래됐고요. 물가 정책이 완전히 박살난 것은 진짜 오래됐죠. 예. 아니, 제밥을 관심이,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밥에 관심이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권력을 재창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국민의 어려움은 뭔지,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타격이 갈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 안 했다는 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변죽만 울리다가 결국 상처가 덧나서 경제가 폭망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열악해졌다. 예. 금융이 망가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